글로벌 인사이트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자, 오늘 이 시간은요.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 나와 있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유럽 회원국들이요. 사실상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로 했다라는 합의문 이런 부분이 좀 들려오고 있는데 내용을 좀 전해주실까요?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영국을 제외한 27개 EU 정상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모여서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요. 여러 안건들 중에서 환경과 관련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에 합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흡수할 수 있는 대책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 중립을 실행하는 방법으로는 나무를 심어서 숲을 조성하거나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투자해 탄소를 배출하는 화석 연료를 원료로 사용하는 석탄이나 LNG 발전소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참가한 그 27개국 중에서 폴란드는 일단 제외가 되었는데요. 폴란드는 화력 발전 비중이 80%로 높아서 목표 달성 시점을 2070년까지 좀 늦춰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번 합의에 함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EU 정상들은 내년 6월 다시 만나서 폴란드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거고 기후 변화에 따른 그런 협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폴란드는 일단 유예하기로 하고 이를 제외하고 EU 회원국들이 나서게 됐습니다. 자, 합의 안에서 우리가 봐야 할 주목할 점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점을 특징점으로 꼽으셨습니까? 네, 이번 합의에서 주목해야 될 점이 정말 있습니다. 네. 그것이 몇 가지가 또 있는데,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서 투자 개발해야 하는 친환경 에너지 분류에 원자력 발전을 다시 포함시켰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전체 국가에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체코와 헝가리 등 일부 국가에 한해서 전력 발생원의 구성에 원자력을 좀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전문가들은 일단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에 대한 분류 규정에 원자력이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시사하는 그런 결정이라고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럽 그린딜이라고 불리는 정책이 예정대로 내년 초에 실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유럽 그린딜은 그 탄소 제로 과정에서 타격을 받는 국가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소 35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46조 3천억 원의 자금을 조성하는 것과 탄소 배출 방지에 비협조적인 국가와 기업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국경 탄소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이 실행될 경우 탄소 배출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그런 전망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전 세계 온실가스의 10% 미만을 배출하는 유럽연합이 탄소 중립을 통해서 환경 관련 산업의 그 진흥을 꾀하고 관련 산업에서의 고용 증대를 유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합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원자력이 포함됐다라는 부분입니다. 유럽 그린딜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투자의 관전 포인트도 필요할 것 같은데 향후 어떤 점이 주목되리라고 보십니까, 부장님? 네, 이번 합의에서 부분적이나마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의 하나로 인정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점에서 원자력에 대한 기존의 인식이 좀 변화될 가능성이 또 있다라고 해서 이제 원자력 역시도 주목해야 하는 업종으로 변질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풍력 및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역시도 발전량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유럽연합의 각국 정상들 합의 이전에도 원자력에 대한 인식은 사실 많이 바뀌고 있었는데요. 유럽에서는 이미 지난달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이 기후변화 대응에 적합한 에너지원인 것을 인정을 했고요. 또 미국 역시도 원전의 수명을 최근 60년에서 80년으로 연장해 가동하기로 함으로써 원자력 가동 비율의 확대는 글로벌하게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6월 그 수정을 통해서 강화시킨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에 따라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7% 정도 감축하기로 하였는데요. 최근 발표된 2017년 배출량을 살펴보니까 오히려 그 전년 대비 2.4%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수치 동향을 놓고 본다면 탈원전 정책이 지속되는 현실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치 달성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향후 원전에 대한 그런 시각이 좀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당장의 시각 전환이 나오지 않더라도 글로벌하게 진행 중인 원전 재가동 트렌드에 따라서 국내 기업인 한국전력, 한전기술 등의 그런 원자력 관련 발전주에 대해서는 관심도 다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서서히 관심을 좀 가져야 할 시기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들었다시피 원자력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를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 조금 더 관심이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전력과 같은 원전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갖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 이슈에서 바라보는 투자 노하우였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는 정리하고요. 두 번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1일 상장한 아람코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게요. MSCI EM 지수 조기 편입이 확정이 됐다고 해서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 이를 좀 계산하고자 하신 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영향력 어느 정도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영향력은 크지 않은데 사실 이 이슈가 해소되면서 오히려 증시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그 사우디 증시에 상장해서 첫날 상한가 그리고 둘째 날에는 장중 상한가를 기록했던 아람코가 MSCI 신흥국 지수의 조기 편입이 일단 결정되었습니다. 편입 기준일은 18일인데요. 따라서 17일 종가에 시장에 영향을 주는데 만일 17일 종가에서 상한가를 기록하지만 않는다면 편입이 확정됩니다. 11일 종가 기준으로 지금 MSCI 지수형 유동 비율이 지금 0.5%로 지금 결정되었기 때문에 약시총 94억 달러 수준의 그런 물량이 지수에 지금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 아람코 편입으로 그 MSCI 신흥국 지수 내에서 사우디의 비중이 0.16%포인트 증가하게 되고요. 한국은 0.02%포인트 감소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탈하게 되는 외국인 자금 비중은 경험적으로 볼 때 약 1천억 원 내가 지금 이탈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따라서 최근 진행된 MSCI 리밸런싱 때의 당일 8천억의 순매도의 약 10% 수준만 정도의 크지 않은 금액만 좀 이탈하게 될 전망입니다. 또한 그 글로벌 지수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FTSE에서도 아람코의 그런 지수의 그 조기 편입을 확정했는데요. FTSE에서는 한국은 선진국 시장이고 사우디는 신흥국 시장에 속해 있는 관계로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아람코의 양대 지수 조기 편입에 관한 수급상의 영향은 거의 없다, 뭐 크지 않을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오히려 우려했던 그런 재료가 노출됨에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증시 반등에 더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투자 전략 수립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람코 MSCI EM 지수 조기 편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 하방 압력 받지 않을 것인가라는 우려감이 있지만 일부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하고요. 오히려 이 델로가 노출됐기 때문에 이 이후에 증시 반등 여력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이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이면을 제대로 따지는 거 중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인사이트 두 가지 이슈로 함께 만나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